그 질문 앞에 페이지가 몇 쪽부터 질문 있으시죠? 300쪽이요? 300쪽 앞에 질문할 거 있으신 분? 295? 뭐? 그때 이거 얘기한 거 그거잖아. 어디까지 구했는데? 그러니까 AC 뭘 구해? 길이? 길이까지 구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B랑 D 코사인 법칙 쓴 거야? 아니 요거 사인만 알면 되는데 길이가 왜 필요해? 코사인 B랑 코사인 D가 무슨 관계야? 얘들의 관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부호 반대라서. 그러니까 뭐 맞는데, 이거 뭐 식을 얘기해줘야 돼. 뭐 길이 공식을 쓴 거야? 아니면 각 공식을 쓴 거야? 식 안 적혀 있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길이 공식을 썼어? 아니면 분수 공식을 썼어? 그러면 여기 8분의 이렇게 시작해? 그러면 8분의 16 더하기 1 빼기 길이 제곱은, 그 다음 여기는 40분의 25 더하기 16 빼기 L 제곱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가 그 L 제곱이 얼마 나왔는데? 21. 그러면 여기 21을 넣으면 얘가 코사인이잖아. 그럼 코사인이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럼 코사인 나왔으면 누구도 알아? 사인도 다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넓이 구하면 끝났던 거지. 이 넓이, 이 넓이. 어차피 여기 사인이랑 여기 사인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빨리빨리 계산해. 요게 지금 코사인 B야. 이게 는이 아니고 더해서 여기다 이거지. 마무리해야 돼. 계산해보고 안 되면은 어딘지 얘기해줘야 돼. 틀린 데가 어디서부터인지. 코사인 B 얼마 나왔어요? 그러면 사인 B는 얼마야? 맞아. 그러면 여기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 요래 2분의 루트 3 끝. 여기도 사인은 뭐하다 둘이? 그럼 여기도 2분의 1 4, 5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2구 다음에 300인가요? 바로? 일단 300쪽에 몇 번 질문이시죠? 610번에 1. 코사인 구했어 안 구했어? 응. 코사인 A 마이너스 2분의 1? 이 연못의 넓이라는 게 라지알 알면은 원넓이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R을 구하려면은 무슨 법칙을 써야 되고? 근데 너가 코사인 A는 벌써 구했다며? 그럼 이제 뭐 구하면 되고? 어. 그럼 이제 R 들어가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사인 법칙.
공식 불러봐 빨리. 2분의 루트 3 응. 분의 응. 14는 응. 그 2R 그래. 끝났잖아. 다음 질문. 610. 그림 그렸어? 네. AH 수선의 발 2. 그리고 비율이 루트 2대 1. 그럼 일단 뭐라고 써줘야 돼? B는 아니까. 루트 2K 음. 그러면은 여기서 외접원의 넓이가 18파이. 그럼 저게 또 뭐 알려준 거야?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은 그 R 알려준 거죠. R이 얼마고? 9요. 네? 36. 네? 원 넓이가 18이라고. 아 3 루트 2. 그래 지금 그거 지금 네가 그거 틀려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 ABC 외접원이니까 길이 하나를 알면은 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지금. 요 세 변의 길이 중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바로 사인 법칙은 못 쓰겠지. 일단 여기를 여기 B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 그냥 B로 갈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도 사인 법칙 쓸 수 있는데 요렇게도 지금 사인인 거야. 요 삼각형에서 사인은 뭐분의 뭐야? 그냥 삼각비 사인. 2 루트 2K 어. 써. 그럼 일단은 K가 뭔지 모르지만 K분의 루트 2가 사인 B인 거죠. 그럼 어쨌든 문자로라마 요 사인 B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R 알고 있고 마주보는 변이 또 K잖아요. 그럼 이제 또 불러봐. 사인 법칙. K분의 루트 2분의 K는 6 루트 2. 여기서 K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K 나왔으니까 여기는 그냥 P타임 나오는 거지. 이 수기미에 똑같이 있다. 모의고사라서. 계속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습도 좀 하고 발전 문제 이런 거. 그 다음 질문하실 분 350에 또 없으시 300 쪽에 또 없으신가요? 그럼 그 다음은요 어디 가요? 302 301쪽. 여러분 301쪽에 질문 받아요. 몇 번이에요? 613번. 가는 무슨 뜻이야? 맞아. 그리고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럼. 근데 이게 잘 생각해봐. A랑 C랑 똑같다미. 근데 코사인 A에다가 2 코사인 B를 더했더니 이쁘게 또 3 코사인 C가 됐잖아. 그지?
개수만 잘 보면 그냥 개수가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코사인 길이도 뭐 하면 돼? 단순하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가 준 게 요거는 우리가 사인 법칙 그 2R분의 A, 2R분의 C 해서 A랑 C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A랑 코사인 C는 원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코사인 A로 봐도 되는 거잖아.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코사인 A에다가 2 코사인 B를 더했는데 3 코사인 A가 됐대. 그러니까 코사인 B도 누구였던 거야? 코사인 A였던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A, B, C가 그냥 다 같았던 거야. 60도 정삼각형. 정삼각형 넓이 나와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 찾을 수 있고 사인 법칙 써서 해도 되고 이렇게. 정삼각형이었다. 자, 그 다음 이 페이지에서 질문하실 분. 어? 5사에서 6구인데? 5사에서 6구. 질문해. 6사에서 6구. 6사에서 6구. 질문 없어요? 정삼인데 다 맞나? 정삼각형 넓이 공식 뭔데? 아니면 한 변의 길이가 뭐 나왔는데?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가 6이라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찾았어야 되는데 계산 중인 거야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지금 아무도 질문 안 하는데? 터프도 질문해 그러면.
질문 없어요? 여보 일단 수열 나가자 그러면. 수열이 뭔지 시그마가 뭔지까지는 알아야 그래도 기말에 그거 하지. 자 우리 306쪽이고 여러분 자 수열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로그가 1단원이었고 삼각함수가 2단원이었잖아요. 뭐 수열은 또 전혀 관련이 없는 단원입니다. 근데 일단 수열도 함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냐면 그냥 나열한 거예요. 규칙 있게 나열한 게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307쪽에 가보면은 이제 일반항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면 됩니다. 수열의 일반항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부르거든요. 수를 나열한 거니까 그 자기들끼리 번호가 있는 거야. 그래서 A1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A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N이 1일 때는 A1 얘를 그냥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A2는 두 번째 항, A3은 세 번째 항 이렇게 나타나다가 뭐 100번째 항도 있겠고 걔를 일반화시켜서 n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칭하면 얘를 그냥 일반항이라 부릅니다. 그냥 n번째 항이 일반항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1차 함수 있잖아. 요게 사실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1차 함수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x에 1을 넣으면 3이고 x에 2를 넣으면 5고 3을 넣으면 7이고 이렇게 되잖아. 1,3, 2,5, 3,7, 4,9 이렇게 되잖아. n을 넣으면 2n 플러스 1이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지금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인데 항을 보면 얼마씩 커져요? 그쵸? 그게 지금 규칙이에요. 이 수열의 규칙. 그래서 규칙 있게 나열한 게 수열인데 하필 2를 더하는 게 규칙인 수열인 거야. 얘는. 그래서 그거를 등차 수열이라 불러.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 오늘 우리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등차가 무슨 뜻이냐면 차가 여러분 말 그대로 그 차이, 뺄셈 할 때 그 차라 부르잖아요. 차이가 이거는 한자, 같다. 차이가 일정하다. 이웃한 항이 빼면은 계속 인 거잖아. 저 뒤에 누구랑 누구든 얘는 이씨 커지니까 뒤에서 얘 빼면 무조건 2일 거 아니야. 그 뜻이 등차. 자 그리고 우리가 함수에서 얘는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는 모든 실수였거든요. 정의역이. 근데 얘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수열이 돼요. 자연수만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뜻 자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기 때문에 1부터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3, 5, 7, 9 이씨 커지면 등차 수열인데 이 n일 때는 여기다 n을 넣은 게 이 항의 모습이라서 얘 자체가 여러분 an 해서 얘를 일반항이라 부릅니다. n번째 항의 모습. 그럼 내가 이거를 쭉 나열을 안 해봐도 일반항을 알면 100번째 항은 n에다가 그냥 뭐 넣으면 돼? 100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일반항이 중요한 거야. 다 안 써봐도 저 뒤에 있는 항이 누군지 알려면 n일 때의 항의 모습이 있어야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끝나잖아요. 100번째까지 계속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저 뒤에 있는 항도 얼마인지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건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보기 3번부터 갈게요. 그냥 어쨌든 수열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럼 보기 3번에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1 넣으면 2, 2 넣으면 4, 3 넣으면 6, 4 넣으면 8. 규칙이 뭔지 감이 와야 되지 지금. 그러니까 2씩 커지는 게 규칙이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함수처럼 1일 때는 2, 2일 때는 4, 3일 때는 6. 그러니까 보면 얘랑 얘 자체가 이미 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2씩 커지는 것도 규칙이지만 A8은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지. 2씩 계속 더하는 것보다. 규칙이 지금 보이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얘는 AN이 뭐겠어? 그냥 이게 일반 항이야. 여러분이 찜찜하면 1 넣고 2 넣고 4 맞으면 이게 무조건 답인 거야. 역으로 확인하면 돼. 찜찜하면 만약에. 자, 얘는요. 더해지는 건 아니고 1, 8, 27, 64.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8 나오고 3 넣으면 27 나오고 4 넣으면 64 나와야 돼. 5 넣으면은 125가 나와야 돼. 얘는 지금 규칙이 딱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들잖아. n번째 항은 뭐겠어? 맞습니다. 찝찝하면 1부터 넣어보면 됩니다. 맞으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일 1, 마일 1, 마일 1 반복인가 봐. 근데 저거를 식으로 만들어래. 그러면 얘는 누구의 거듭제곱? 마일의 거듭제곱. 그럼 여기에 뭐라고 두면? n이라고 두면 1 넣으면 마일, 2 넣으면 짝수라서 1, 3 넣으면 홀수라서 마일 이렇게 되죠. 그럼 뭐 또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 이제 종종 나오는데 그럼 그 다음 게 999999, 그 다음 게 999999인 건 알겠어. 근데 갑자기 n번째 항은 뭐니? 그러면은 그런 느낌은 들지. 그냥 9가 n개 붙어 있겠지. 근데 그거는 식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같은 숫자가 여러분 이렇게 반복될 때는 얘는 10 빼기 1로 봐야 돼요. 그냥 규칙이 10 빼기 1로 봐야 돼. 그러면 99는 뭘로 보였어? 100 빼기 1로 봐야 되는 거고 999는 1000 빼기 1로 봐야 되는 거고 9999는 10,000 빼기 1로 봐야 되는 거야. 어쨌든 식은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건 쉽잖아. 10, 100, 1000. 그러면 n번째 항의 모습은 10의 그쵸. 얘는 이제 10의 n제곱입니다. 1승, 2승, 3승 이렇게 가니까. 자, 그러면 얘는 거기에다가 뭘 뺐다? 1을 뺐다. 그래서 n번째 항은 10의 n승 빼기 1입니다. 네. 요렇게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일반 항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등차 수열이다. 아까 여러분 등차 수열이 몇 차 함수랑 똑같다 그랬죠? 맞아요. 1차 함수가 여러분 결국엔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1차 함수가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일단 개념 설명 이제 해볼게. 여러분 개념 설명 할 건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 읽어봐. 그냥 내가 설명은 어차피 책에 있는 설명은 다 할 테니까는 이런 거는 여러분 나중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고 일단 3번까지는 그냥 제가 개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함수를 잘하면 수열도 그냥 겁나 쉽거든. 그냥 함수라서. 그리고 2차 함수도 아니고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 간단하니까. 자, 오늘 등차 수열 할 거고 근데 등비까지 하면 좋은데 모르겠다. 일단 등차 수열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하고 일반 항이 뭐라고요? 몇 번째 항? 그게 그냥 약속이에요. 그걸 일반 항이라 불러요. 일반화 시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n번째 항을 일반 항이라 부릅니다. 일반 이름. 자, 그리고 그 특별히 얘를 그냥 첫 번째 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가끔 옛날 문제집이나 내가 배울 때는 초항이라 불렀거든.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 초항이라고. 그게 여러분 그냥 첫 번째 항 맨 앞에 이제 값을 여러분 첫 번째 항이라 그냥 부르는데 간혹 그거를 초항이라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이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A2에서 A1을 빼든 뭐 A100에서 A99를 빼든 그 차이가 여러분 계속 똑같은 값인 거잖아. 그걸 뭐라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카페 이름 아니고요. 공통된 차이. 그냥 공차라고 부릅니다. 차이가 일정하니까 그 상수를 공차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차이를 D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D가 더해지면 차이가 그냥 D만큼 나는 거니까 이 얼마가 더해지는지가 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수가 더해질 수도 있고 음수가 더해질 수도 있고 뭐 그건 상관없어. 그냥 얼마가 더해지는지가 공차야. 공통된 차이. 자, 그래서 이 D가 여러분 겁나 중요한 거예요.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차입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할게. 자, 두 번째 항이 있어, 친구들. 첫 번째 항은 보통 그냥 A라고 씁니다. 요 넘버를 생략하면 그냥 첫 번째 항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뭐 한 번 더한 거죠? 네, 이제 그냥 D라고 쓰면 돼요. 약속입니다. 공차 D라고 써요.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고 다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여기서 또 D를 더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제는 이런 거 생략하고 첫 번째 항 기준에서 두 개를 더했다. 이렇게 그냥 규칙으로 바로 가고 싶은 거야. 자, 그럼 만약에 10번째 항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 D 더하면 A 더하기 3D고 여기다 D 더하면 A 더하기 4D도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첫 번째 항 기준에서 D가 몇 번 더해졌는지를 바로 생각하면 한 번 더하면 두 번째가 되고 두 번 더하면 세 번째가 되고 세 번 더하면 네 번째가 되고 그러면 10번째는 D를 몇 번 더했겠어요? 9번 더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항 번호를 봐. 2일 때는 1D고 3일 때는 2D잖아. 그냥 규칙이잖아. 함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10이면 그냥 9D겠지.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A 플러스 1의 D 해서 여러분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 항입니다. 지금 개념하는 거야. 지금 빨리 뭔가를 해. 물 마시든 뭘 해 빨리. 움직이든가 뭘 하라고. 옷을 벗던가. 자,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A 플러스 n-1의 D. 그래서 만약에 A8이 6이래. 그러면 A8은 A 더하기 몇 D? 몇 D? 7D.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바꿔서 풀 수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면. 얘는 첫 번째 항, 얘 이름은 공차. 8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번 더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가야 됨. 자,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는 항번호보다 하나 작은 만큼 더해진다. 자, 근데 문제를 여러분 풀다 보면 A3을 알고 있고 A8을 알고 있다 치자. 그러면 이게 공식으로만 외우면은 좀 너무 느리거든, 여러분.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한번 이제 제대로 볼게요. 이거의 의미. 여기가 n-1인 이유가 뭐냐면 얘는 n번째고 얘는 첫 번째잖아. 그러면 n에서 1을 빼면 n-1이라서 여기가 n-1이었던 거야, 결국에.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할 이유는 없어. 생각해봐. 세 번째 항이 있고 8번째 항이 있어. 그럼 굳이 A1을 구해서 여기서 다시 몇 D를 더했는지 안 봐도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얘랑 얘는 몇 칸이 차이 나죠? 항번호가 몇 개 차이 나죠? 5개. 그냥 빼면 5개.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더하면 얘가 돼야 되죠? 5, D를 더하면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풀 때는 8이 있고 3이 있으면 5개 차이 나니까 여기에다가 5D를 더하면 이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항번호가 큰 거에서 항번호가 작은 거를 빼죠. 그러면 5개의 D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풀 겁니다. 등차 수열 항상 이렇게 풀 거예요. 자, 문제에서 일반항을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항 2개를 이렇게 건너뛰고 줄 거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보자마자 빼면은 5D고 얘에서 얘 빼면은 뭐식이다 해가지고 D를 그냥 바로 찾는 거야. 공차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지? 까먹었어요. 아까 뭐 3번까지 봤었는데 일단 봐봐. 이거는 이제 지금도 할 수 있어서 그냥 예제로 여러분 사례 붙일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더운 거 같지? 히터를 껐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그겁니다. 자, 이런 거 풀 때 수열 이름이 AN이래. 그러면 A4는 2 이렇게 적고요. A10은 위에다 좀 적을게요. 마이너스 10. 항 번호가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초보자는 다 이렇게 한다고. 얘를 보면 A 플러스 9D는 마이너스 10. 얘를 보고 A 더하기 3D는 2. 그 다음에 이렇게 빼서 6D는 마이너스 12. D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쪽에 마이를 넣으면 A 마육이 2니까 A는 8. 요렇게가 이제 보통 다 처음 배우면 다 이렇게 해. 그리고 그럼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d 해서 전개하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2 하니까 플러스 10. 요렇게 일단 구하는 게 여러분 제일 개초보일 때.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력이 진짜 안 늘어요. 그냥 공식으로만 이렇게 다 가는 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그 일정한 차를 공차라 부르고요. 결국에는 D를 빨리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얘랑 여러분 항이 몇 개 차이 나요? 그치?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걸 빼면은 6D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밑에 걸 뺍니다. 음수양수 상관없고 항번호가 큰 거에서 항번호 작은 걸 빼야 돼요. 자,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봐야지. 이거를 다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계속 공식으로 하면 안 돼. 실력이 안 늘어. 자,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거 구했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겠죠. 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3D를 더한 거니까 얘를 3번 더한 건데 그게 2라서 첫 번째 항은 8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일단 저를 좀 연습하면 1번 항부터 되면 뭐 뒤에 다 할 수 있거든. 한 번만 일단 요거부터 연습할게. 연습하고 다시 갈게. 자, 6번째 항이 있고 2번째 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인씨 우리는 몇 D를 구할 수 있죠? 몇 D? 더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6에서 2를 빼면 4칸인데, 자, 얘를 빼면은 4D가 8이다. 그러면 공차는 2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어딜 봐도 상관없는데, 자, 두 번째 항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얘를 한 번 더한 게 8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인 거죠? 인 거죠. 자, 그러면 일반항 만들 수 있겠죠? 자, 일반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의 d니까 얘가 2n 플러스 4구나 라는 걸 여러분 일단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거든. 이걸 일단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쉽게. 그냥 1차 함수 19 하듯이. 그 핵심은 공차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또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맞나? 괜찮나? 모르니까 너네 처음 배우니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넘어갈게요. 제가 여러분 설명만 들으면 됩니다. 자, 다 똑같아서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자, 10번째 항이 있고 여러분 4번째 항이 있어요. 그럼 우리 지호씨 몇 D를 찾을 수 있죠? 네, 6D가 얼마일까요? 그쵸. 여러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거를 A 플러스 몇 D 하는 게 진짜 도움이 안 된다니까. 괜찮죠? 이제 안 해도 돼 이거? 자, 그러면 공차는 여러분 마이너스 2잖아. 자, 그리고 뭐 여기다 하든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니까
3D 한 것이 전마다 해가지고 이제 A는 8 이렇게 구하면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여러분. 사실 등차 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봐봐. 결국에는 n이 지금 문자거든? 그러면 전개하면 dn으로 시작하게 돼 있어. 무조건. dn으로 시작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수 꼬라지들은 그냥 뭐 뒤에 이렇게 붙겠지.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을 구하는 건데 n에 대한 1차 식이라서 얘가 1차 함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1차 함수에서 이 n 앞에 있는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으면 이 x 앞에 있는 요 개수를 우리 1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 1차 함수에서 1차 개수. 그쵸? 여러분, 공차가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공차를 알면 그냥 직선식 구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결론은 100% 똑같아요. 공차를 알면 1차식이 그냥 1차 함수식이랑 똑같다고요. x가 그냥 n으로 바뀐 거임. 자, 그럼 생각해봐. 이제는 이렇게 할 거야. 공차 알잖아. 그럼 그냥 마이너스 2n. 공차가 기울기라며. 마이너스 2n.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안 구해도 풀 수 있어. 왜냐? 4 넣으면 2다 하면 되잖아. 4를 대입하면 마팔이거든? 2 나오려면 플러스 10.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한 점 알면 상수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그냥 너무 노가다라니까. 첫 번째 항 몰라도 된다니까. 지금 이거 안 했잖아. 그냥 얘가 그냥 A4가 2라는 거 이용해서 요거 그냥 미지수 하나 딱 찾아버리면 끝나니까 얘를 빨리 찾는 게 목적이라서 첫 번째 항은 굳이 안 구해도 된다. 물어보면 1 넣으면 되지. 첫 번째 항은 8이겠지. 요런 느낌. 자, 그래서 또 한 번만 연습해 볼게. 자, 3항을 알고 있고 13항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정씨 몇 D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10D가 얼마예요? 그렇죠. 항번호 큰 거에서 부호 상관없이 얘에서 얘를 여러분 빼는 겁니다. 앞에도 빼고 뒤에도 빼고. 자, 그러면 그게 지금 60이거든요. 아, 그럼 공차가 6이겠다. 그러면 일반항은 몇 n으로 시작한다? 아무나 빨리 좀 얘기해라.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울기이자 공차. 자, 근데 지금 3항이 마이너스 40이니까 3을 넣으면 마이너스 4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18이니까 여기가 그냥 문자 잡아도 되고 18을 마이너스 40으로 만들려면 그 K가 얼마냐 이거죠. 그럼 K는 요거 이항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 틀린 거 아니죠? 마이너스 5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하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n번째 항이 음수가 된다라는 부등식을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am 구했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처음으로 양수되는 거 물어보면 n번째 항이 0보다 클 때를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6n이 58보다 처음으로 커질 때니까 6분의 58 해도 되고 아니면 6, 9, 54인데 이거 안 되니까 처음 되는 건 10이겠죠. 그럼 그냥 10항. 이런 식이라서 뒤에는 그냥 일반항이 음수될 때, 일반항이 양수될 때 그냥 부등식은 푸는 거고 얘만 여러분 빨리 할 수 있으면 된답니다. 일반항. 근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자, 만약에 이거는 그냥 쓰지 말고 보기만 해봐, 여러분. 이런 거는 다 바꿔도 풀 수 있는 거야. 돌아가도 돼. 여기에서 요거 그냥 A, 요거 A 플러스 2D 그럼 하면 되지 뭐. A 플러스 2D 2배, A 플러스 3D 3배, A 플러스 4D 는 14.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잖아요. 그럼 연립하면 답은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추천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기는데 초보자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초보자들 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빨리 구하는 거를 조금 또 이제 알려드리면은 그게 어디 나오냐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건 설명해야 되나요? 이건 괜찮아. 이건 아까 설명했어요. 이거 가볼게요. 3번. 그러면 일단 일반항 문제는 3번까지가 일반항이거든. 그래서 일단 3번까지 설명하고. 여러분 이게 겁나 잘 나오거든요. 내신 문제도 겁나 잘 나오고 그 교과서에도 무조건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몇 개야? 10개죠? 왜냐면 정확하게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있으니까 10개거든요. 그러면 얘를 처음으로 보고 얘를 마지막으로 보면 항이 몇 개야? 12개가 맞죠?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복잡하게도 바뀌거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1, 2, 3, 4 가다가 n으로 끝났어. 이게 이미 몇 개죠? n개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했으면 여기가 이상하게 생겨도 얘가 곧 개수인 거죠. 이게 그냥 익숙해야 돼. 지금은 숫자니까 하나도 안 헷갈리잖아. 눈에 보이잖아. 저게 몇 개인지. 근데 지금 나중에는 여기 문자가 들어간단 말이야. 1번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2로 끝나면 얘는 그냥 n 플러스 2개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뭐 갑자기 맨 앞에 1이 있고 맨 앞에 만약에 뭐 38이 있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이 몇 개인 거야? n 플러스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단순하게 그냥 개수는 항 번호를 알면 개수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 플러스 2개고 하나씩 더 붙었으면 전체는 n 플러스 4개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얘가 첫 번째 항인 거고 얘는 몇 번째 항인 거게? A?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n 플러스 4개라며. 그럼 얘가 n 플러스 4번째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안에만 1부터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야 된다고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자, 다시 요게 총 몇 개다? 2개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가 몇 번째 항이다? 12번째 항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항과 12번째 항을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들이고 그 중간에 번호에 집착하면 안 되고 맨 앞에 있는 게 첫 번째고 맨 끝에 있는 게 마지막이니까 1번 항과 12번 항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 얘 알고 있고 얘 알고 있는데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몇 D를 알 수 있죠? 그쵸. 11D가 얼마죠? 그래서 공차는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까랑 똑같은데 그냥 중간에 막 문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게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공차가 3인데 지금 X6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X2는 두 번째 항이 아닌 거야, 지금. 몇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이 맞는 거죠. 한 개가 더 지금 깔려있으니까. 그러면 X6은 몇 번째 항인 거죠? 그치. 7번째 항을 물어본 겁니다. 6번째 항 구하시면 안 되고 7번째가 맞죠. 자, 그러면 7번째 항은 제일 맨 앞이 얘잖아요. 2 더하기 공차가 3이잖아요. 3 몇 개 더하면 되죠? 7번 항이니까. 6개 더하면 되겠죠. 기억나시죠? 네. A7은 첫 번째 항에서 갈 때는 7에서 1 빼서 6D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겁나 자주 나오는 거고 안 어렵게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 이거 마스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볼게요. 자, 634로 여러분 지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34. 일단은 그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풀고 뭐 다 풀면은 복습하시면 돼요. 3분. 지금 1반항까지 지금 다 배운 거예요.
프린트 아까 눌렀지. 밥 나왔어? 맛있어? 맛있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그니까 어디 구하는 건 어디 구하는 게 모르겠는 거야? 이거 그럼 A사는 첫 번째 항에 3D 더하면 되잖아. 첫 번째 항이 얼만데? 마이 이거 써? 그래 맨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항. 네가 적어놨잖아 A1. 마이너스 5에다가 3D 더하면 된다고. 공차 3개. 응. 이걸 왜 적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4가 A 더하기 3D 네. 라고. A 더하기 3D. A가 이거고 D가 이거고. 끝난 거잖아. 이거 그래. 아니에요. 서연이는? 다 안 나와? 어디 A가 뭔데? 거기서? A요? 너가 A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얼만데? 그리고 공차가 뭐 나왔어? 3분의 4. 그러면은 X 저 숫자 뭐야? X3? X3은 뭐랑 똑같아? A4 그럼 A4는 하고 다시 써봐. A4는 마이너스 그러면 구한 거잖아. 그 다음 거는 X6 해봐 이제. X6.
답 안 나온 사람? 답 났어요? 민정이 나왔어? 알겠어? X6은 또 A 뭐랑 똑같은데? 어? 그러니까 여기서 6번째면 맨 앞에서부터 몇 번째냐고. 7번째. 그러니까 너가 할 때부터 여기가 X3은 여기서부터 3개면 앞에서부터는 한 개 더 많은 거잖아. 앞에 한 개가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그냥 A4 더하기 X6은 A 뭐? A? 그치. 이렇게 쓰고 그냥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응. 그러면 계산은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 등차수열 끝나네. 그럼 한 파트 더 하면 되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뒷파트 이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 310쪽 잠깐 봐봐요, 이건 책에. 310쪽에 여러분,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일단 공차 있죠? 공차. 공차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등차 중항. 요것도 여러분 이제 쓰는 용어니까 기억하시고요.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이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중간에 있는 놈을 등차 중항이라 부릅니다. 하나씩 다 1항, 2항, 3항 다 항인데 특별히 순서가 있을 때 중간에 있는 놈, 걔를 등차 수열의 중간에 있는 놈, 등차 중항. 저 그 식 자체가 기억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놈을 양옆에 있는 놈의 등차 중항이라 부르는데,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은 규칙이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냐면 내가 공차를 D라고 하면 이 다음 항은 X 플러스 D겠죠. 그러면 이 전항은 뭘까요? 그렇죠. D를 더해서 얘니까 전항은 얘에서 그냥 D를 뺀 거고 후항은 얘에서 D를 더한 거겠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무조건 양 사이드 옆에 있는 놈의 평균일 수밖에 없어요. 평균. 똑같은 만큼을 더한 게 다음 거고 똑같은 만큼을 뺀 게 얘면은 이 중간에 있는 놈은 양옆에 있는 아이의 중간, 그게 이꼴 평균. 그래서 공식이 얘랑 얘를 더해서 반띵, 평균 구하는 식이 등차 중항.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평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 돼 있고 여기가 8인데 여기가 만약에 뭐 24래.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딱 있대. 그러면 얘를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굳이 막 얘 몇 번 항, 얘 몇 번 항 이렇게 계산 안 해도 8이랑 24가 있으면 8과 24의 평균으로서 우리가 중간에 있는 놈을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얘를 제대로 쓸 줄 알면 그 연산 엄청 빨리 할 수 있거든. 근데 제대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굳이 이웃한 항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4처럼 연속해서가 아니어도 돼. 만약에 3번 항이 있고 여기에 1번 항이 있어. 그럼 여기 두 칸 같죠? 그럼 얘도 몇 번 항이 오면? 5번 항이 오면, 즉 1번이랑 5번을 알면 3번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진짜 잘 쓰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A1 더하기 A5가 8이었대.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A3이 4랑 같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나는 너무 어려워. 그럼 그냥 A 더하기 A5, A 플러스 4D. 둘이 더해. 2A 더하기 4D는 8. 2로 나눠. A 더하기 2D는 8. 이게 지금 A3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데 1번 항과 5번 항을 더했어? 그러면은
A3이 2번 더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옆의 합은 평균의 2배. 그게 8이니까 나는 지금 반띵을 한 거지. 그래서 중간에 있는 놈은 4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차 중앙, 등차 수열에서만 할 수 있는 자, 그런 건데요. 4번에 일단 여기도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 4번에 보시면 자, 문제에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3개일 때는 중간에 있는 거를 A로 잡는 게 무조건 편합니다. 계산이. 그러니까 나는 싫은데 A부터 할래요 하면 A랑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거 막 셋이 더하고 둘이 곱해서 더하고 셋이 곱하고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걸 시키는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잡으면은 막 여기 제곱도 생기고 겁나 복잡해져요. 더해도 안 이쁘잖아. 근데 어쨌든 그냥 첫 번째 항이랑 누가 누군지 상관없이 문자로 중간에 거를 A라 잡으면 이렇게 되면서 셋이 더하면 그냥 3A 하고 문자 하나가 바로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빨라. 그래서 A가 첫째 항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거를 A로 잡겠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하나 전이니까 D 빼고 얘는 하나 뒤니까 D 더하면 3개가 등차수열 이루는 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4개가 나오면 그때는 여기를 중간으로 이렇게 대칭되게 잡는 게 제일 베스트다 이거예요. 물론 A랑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이렇게 4개를 잡아도 답은 구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계산이 빡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속도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잡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5개는 또 홀수잖아요. 그럼 중간에 그냥 A를 두면 돼요. 그래서 홀수개일 때는 중간에 A 두면 편하고, 짝수개일 때는 얘 자체를 그냥 아예 빼기 D 플러스 D 이렇게 대칭으로 이제 만들고 시작하면 좋다 이거지. 그냥 추천. 얘와 얘는 근데 너무 달라. 식이. 하다 보면 여러분 하기 싫어질 거야.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으면 편하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설명할 때까지만 예제할게요. 자, 그게 일단은 예제 4번으로 여러분 가시면 되고요. 자, 방금 설명한 게 이제 4번 할 차례 맞나? 맞지? 맞아? 자, 4번 할 건데, 자, 여기 7번 보세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3개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중간에 있는 놈을 뭐라고 문자로 잡자? A. 그러면 이 전항은 뭐라고 잡을까? A 하고 여기는 A 플러스 D. 요렇게 여러분 세 근을 가정하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해서 10이라는 거잖아. 3개 더하면 3A인데 그게 10이다 해서 중간에 있는 게 4라는 게 바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럼 벌써 문자가 하나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곱해서 48이래. 그러면 그냥 이거 3개 곱해가지고 48 되게 하는 D를 찾으면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는 먼저 나누면 얘가 10이고요. 16 빼기 D제곱은 10이니까 D제곱이 여기서 4가 나오는데, 참고로 D가 여러분 2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2가 들어가면은 2씩 커지는 게 나올 거고, 마이가 들어가면은 그냥 마이 더한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둘 중에 한 개만 넣어도 그 세 수는 변함이 없죠. 네, 그래서 2를 넣으면 2, 4, 6이 나오고, 마이를 넣으면 6, 4, 2가 나오니까 이거는 지금 얘 넣은 거랑 얘 넣은 거랑 어차피 똑같아서 2, 4, 6이든 6, 4, 2든 둘 다 답입니다. 자, 2번에 세 실근이 등차 수열. 자, 그럼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근데 기억이 나야 돼요. 요 마이너스 6 보면 세근의 뭐를 알 수 있어? 그치. 위에처럼 세 수의 합이 6이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 수의 합이 6.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A에서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하면 3개 더하면 3A니까 A가 2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는 부호 반대였고, 자, 얘는 여러분 뭐 알려주는 건데? 뭐해서? 2개씩 뭐해서? 곱해서. 뭐 한 거? 그쵸. 얘는 부호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죠. 부호가 마이너스 붙이고 안 붙이고 붙이고 순서거든요. 기억났어요? 자, 얘는 안 붙여야 돼.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마사가 된다 이 소리야. 둘이 곱하면 2 마이너스 D, 둘이 곱하면 2 플러스 D, 둘이 곱하면 합차 4 마이너스 D 제곱, 그게 마사다 해서 D를 구하면 이 세 개가 나오고, 얘는 부호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그게 세근의 뭐죠? 오케이.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인데 1번이랑 이제 내용은 똑같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은 4개만 같이 한번 볼게요. 637에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얘는 대칭 되게 잡아야 더했을 때 이뻐지거든. 문자가 소거되거든. 그래서 이 4개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에서 더하고 요렇게 하지 말고 A에다가 하나는 D를 빼고 하나는 D를 더해서 그냥 얘돌이 더하면 D가 사라지는 구조를 잡아. 근데 주의사항은 얘는 얼마가 커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몇 D가 맞아요? 그치. 그런 것만 그냥 안 틀리면 돼. 잡는 거 나름이니까 공차가 꼭 D일 필요도 없어. 그냥 문자로 잡는 용도라서 여기에서 여기로 지금 2D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맞고 여기도 A-3D가 맞겠죠. 그러면 더해서 26이다 돼 있으니까 벌써 D가 사라지고 A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 무조건 낫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은 뭐 나머지 정리네요. 이거 순서대로 나머지가 등차 수열이래. 근데 여러분 나머지 구하는 거 기억 안 나면 안 되거든요. 나머지 구하는 거. 시연아, 이거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해요? x에다 뭐 해주면 돼? 얘로 나누고 싶으면 나머지 대입만 하면 되는데 뭘 하면 돼? 기억 잘 안 나? 응? 어떤 식이 있는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상수를 구하는 방법. x에다가 뭐 해준다? 얘가 얼마 넣어야 0 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뭐 해준다? 대입만 하면 여러분 그냥 나머지였거든요. 그냥 뭐 깊게 안 물어봐. 그냥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나머지 구하는 식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로 나눈 거는 여기다 말 넣은 거지. 넣고. 얘로 나눈 나머지는 1 넣은 거지. 넣고. 얘로 나눈 거는 2 넣는 거지. 넣고.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네. 순서대로 등차 수열. 자, 그러면 등차 중항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중간에 거가 있고 양옆 사이드가 있으면은 얘랑 얘를 뭐하고? 더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할게. 여러분 봐봐. 이게 어차피 나누기 2 할 거면 굳이 20 그대로 외울 필요 없고 x의 2배는 왼쪽과 오른쪽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렇게 갈게요. 중간에 거 2배는 얘들이 뭐 한 거? 뭐 한 거? 더한 거. a 플러스 2b 플러스 5가 맞아요? 네, 맞겠죠. 하여튼. 자, 그럼 여기 식 하나 나왔죠? 자, 두 번째.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서연아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뭐 하고? 대입하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여러분 나머지입니다.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그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항시켜가지고 열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핵심은 이거죠. 등차 중항.
이 세 개가 여러분 복잡해도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 근데 분수 들어가니까 별로잖아. 중간에 있는 두 배는 양옆의 합과 같다. 그래서 그걸 연습해야 되는데 항번호로 돼 있을 때.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뭐 절대값 있는 거래요. 이제 끝나가요. 등차 수열 이제 개념이 여러분 끝났어. 나중에 이제 뒤에 등차 수열 합 나오거든요. 그것만 하면 등차 수열 완전 끝. 자, 우리 6번에 이제 발전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6번 볼 건데요. 이거 하자 이제. 잘 봐봐. 3번이랑 5번을 더하면 6이잖아, 여러분. 그러면 나는 몇 번 항을 알 수 있게? 4번 항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이걸 했으면 좋겠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항번호가 여기 두 개를 더했잖아. 근데 얘의 평균이 자연수라면 그냥 중간에 있는 항의 2배로 그냥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막 3.5항 이런 게 존재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게 3번 항과 4번 항이 또 반띵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계산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건 지금 막 복잡하잖아.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가 더했을 때 홀수면 그냥 하지 말고 둘이 더해서 여러분 짝수면 평균이 이쁠 것이고 그 평균이 이쁠 거니까 그 중항의 2배가 둘이 더한 것과 같겠구나. 이게 이제 등차 중항을 잘 이해하면 너무 당연하다 이거지. 그래서 둘이 더해서 6이면 중간에 있는 게 4번인데 그게 얼마라는 소리죠? 그쵸. 이걸로 보여야 이제 수열에 풀 때 실력이 늘어요. 어쩔 수 없어요. 노가다로 가면은 복잡한 거 못 풀거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일단 3이랑 5번 항을 더하면 4번 항이 얘의 평균 3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3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A 6번 항, 그러니까 6번 항의 값이 절대값을 씌우면 3이라는 거네. 그러면은 근데 이건 너무 왜 파란색이야? 하여튼 A6이 그러면 3 아니면 마3이거든요. 근데 공차가 0이 아닌 이게 왜 붙었을까? 누구는 안 될까? 둘 중에 누가 안 돼? 그러니까 둘 중에 3이 안 되는 거야, 마3이 안 되는 거야. 3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A4가 3이었잖아. 이거 잘 생각해봐. A4가 3인데 A6도 3이고 이게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이게 몇 개를 건너뛰든 항이 똑같다는 거는 공차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얼마다? 0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몇 칸을 건너뛰든 같은 이게 3이 있었는데 다음 항이 3이 아니고 다다음 항이 3이어도 얘를 빼면은 2D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같은 값이라서 빼면 0 되잖아. 그러면 몇 칸 차이 나더라도 공차가 그냥 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은 맞아요. 왜냐면 0을 더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근데 얘가 안 된다고 제외하고 싶으니까 0이 아니니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한번 3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항이 커지든 작아지든 달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마에서 요마를 빼겠죠. 그러면 나는 2D를 알 수 있어. 그럼 2D는 마3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6인 거야. 자, 그리고 A2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또 이렇게 되지. A2에다가 2D를 더하면 A4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된다. 요 집착을 이제 버려도 되는 거야. 잘 생각해보면.
수만 보면은 내가 4번 항을 알면 2번 항 그냥 바로 구하면 되지. 굳이 A 더하기 이렇게 다 안 바꿔도 할 수 있다. 그거를 일단 연습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풀이들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 막 이렇게 다 열날 계산하잖아. 이거 뭐 절대값도 열날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못 푸는 건 아닌데 이게 여러분 복잡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시키면은 짜증나고 막 연산 틀리기도 하고 절대값 있으니까 막 헷갈리고 막 이런다고.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641번에 2번만 딱 해보고 등차절 이제 끝입니다. 641에 2번. 또 일단 3분 드리고 3분 뒤에 여러분 이거 다 같이 풀이할게요. 시원이 이거 복수 테스트 안 된 게 어떤 거야? 뭐가 안 됐어? 두 개 틀렸는데 뭐라고? 입력이 왜 안 돼? 입력 안 했어? 아, 그러면 그래서 총 몇 개 틀린 거야 그러면? 한 개? 그러면 세 개 틀렸다고 돼 있다고? 아, 두 개 틀렸다고 돼 있다고? 아, 그럼 한 개, 그 무슨 말이야? 두 개를 입력 안 했는데 두 개 틀린 거야? 아니면은 하나는 틀리고 하나 입력이 안 된 거야? 아, 하나 맞았다고? 입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맞아? 아, 말 다시 이해시켜줘. 무슨 말이야? 답 다 나왔어? 어? 좀 대답을 좀 해. 하고 있어? 답 나왔네? 몇 번인데 답이? 다 2번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2번이래. 아, 애들이 다 이상하. 답 나왔어?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여러분 봐봐.
지금 이거 두 개였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A 누가 알 수 있는 거죠? A. 그러면 얘는 0을 반띵해도 0이니까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항이 0이었구나 해가지고 여기다 여러분 이제 0 넣어서 이렇게 바로 푸셨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여러분 한 단계 나아가서 이해한 김에 자 만약에 여러분 그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그래도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홀수계인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꼭 두 개여야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든 바꿀 수 있어. 등차수열 성질 이용하면. 그러니까 자 만약에 홀수계의 합이다. 정리할게요. 홀수계의 합. 홀수계의 합. 자 몇 번이든 상관없거든요. 뭐 3번, 뭐 5번, 7번 이렇게 칠게. 그리고 이제 3개를 더했어. 근데 어차피 이 3, 5, 7이 일정한 간격으로 더했기 때문에 3과 7항의 평균이 A5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이죠. 얘 더하기 얘는 A5 몇 개랑 똑같아요? 2개. 그러면 A5가 하나 있고 A5가 2개 있으니까 A5의 몇 배랑 똑같죠? 3배랑 똑같겠죠? 그럼 이제 항상 이런 식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양 끝에 평균항이 A5인 게 분명하고 그 평균이 3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까는 항이 2개였잖아. 그러니까 2배. 얘는 항이 3개잖아. 그러면 3배. 그러면 이런 식이면 여러분 이게 홀수계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꼭 또 3개가 아니어도 되는 거지. 다 바꿀 수 있어. 규칙만 있으면. 막 이거 더했다 저거 더했다 그런 거 말고 개수가 바뀌고 그런 거 말고 만약에 이제 1번 너무 그거니까 뭐 10번 12번 14번 16번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짝수계든 홀수계든 지금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6개 등차 수열만 자 6개를 더했어. 6개 더했는데 만약에 뭐 6개 더했는데 이게 뭐 60이래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걔 초보자들은 이거 다 한다고. A 플러스 9D, A 플러스 11D, A 플러스 13D 이거 하기 싫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어차피 규칙 있게 나열해서 더하는 거는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10번 항이랑 20번이고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12번이랑 18번이고 이렇게 둘이 더하면 14번이랑 16번인데 10번과 20번의 중간 항이 몇 항이죠? 그쵸? 그러면 얘 둘이 더해도 중간이 15고 얘 둘이도 중간이 15잖아.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얘 둘이 더해도 15항이 몇 개? 예. 오케이. 두 개 이렇게 되니까 총 15항이 몇 개랑 똑같다? 6개랑 똑같다. 그럼 이게 되는 이유는 공식화시키면 얘와 얘의 중항이 얘고 그게 6개면 그냥 6배. 항상 할 수 있어요. 그게 잘 이해만 하면은 이제 저렇게 보이면 이제 제일 베스트. 등차 수열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조화 수열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안 할 거예요 일단. 지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거 교과과정 외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웠는데 지금은 뭐 등차 수열 뒤집은 건데 일단 그거 몰라도 돼. 그래서 일단 숙제할 때 여기 안 하면 돼 여러분. 조화 수열 하지 마. 괜히 지금 처음 배우는데 그냥 헷갈리기만 하고 별 도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그 18, 19 여기는 하지 마시고 한 3분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여러분. 쉬는 시간 안 주면 여러분 불쌍하니까 3분 있다 갈게요 여러분.
답 안 나온 사람 있어요? 됐어? 안 나왔어? 아 뭔가 아니 뭔가 이거 어떻게 했는데? 여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몇 D인데? 얘가 여기 이렇게요? 그래 18이 몇 D냐고. 3이 그러니까 내가 몇 D냐고 물어봤는데 응? 네가 질문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몇 D니? 6D? 그래 6D. 너가 아까 적어놨대. 아니 6D가 얼마야? 6D가. 18? 그러면 D가 뭐야? 3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10이랑 구하려면 구항에다가 뭐 해주면 돼? 3을 잠시만요. 아니 A로 바꾸지 말고 9에서 몇 칸 갔어? 3칸이요. 11에서 9를 빼면 뭐야? 3칸이요. 그럼 몇 D 차이나? 2D요. 2D. 그럼 여기다 2D를 뭐 하면 돼? 더해요. 응. 오.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연습하라고 이거를. 네. 그냥 항번호 차이만큼이 D라고 그냥 그것만 네. 생각하면 되잖아. 답 났어요? 서연이 나왔나 봐. 서연이 안 나왔어? 여기 있어? 여기 이제 그러면 합만 남았어요 우리 이제. 그 제대로 하러 가요 이제. 합 공식도 이제 알려줌. 자 숙제할 때도 여러분 조화수열은 빼세요. 조화수열 빼고 등차수열 합 공식인데요. 사실 여러분 벌써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약간 아까 약간 설명한 게 그 파트라서.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 이 기호의 뜻. 여기 SN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고요. 저거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SN 뜻이 뭐냐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는 기호로 이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저거를 시그마로 표현하거든. 근데 일단 오늘은 그냥 SN이 뭐냐면 SN 뜻이 1항부터 연속적으로 N항까지의 합이구나. 이게 여러분 이제 SN의 정의거든. 그러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SN 플러스 2 뭐 이게 뭐가 들어가도 여러분 뜻이 똑같거든요. 이 항까지의 합이라는 기호라서 SN 플러스 2는 그냥 별게 아니고 A1부터 A 어디까지 까지 그냥 더한 게 그냥 SN 플러스 2인 거야. 그냥 정의가 그래. 이 항까지의 1항부터의 합 누적으로 다 더한 것을 그냥 이렇게 이제 기호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상하게 생겨도 얘가 그냥 항번호, 마지막 항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n 플러스 2항은 그 전에 n 플러스 1항도 있을 거고 그 전에 뭐도 있겠죠? A? n항도 있겠죠. 그냥 이 연달아서 그냥 다 더한 게 그냥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Sn 플러스 2라고 돼 있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2n-1라 돼 있어도 일단은 그냥 마지막 항 번호가 금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뜻은 요 항까지만 더한 겁니다. 나중에 가끔 이게 개념 헷갈리거든. 자, 그래서 일단 SN 여러분 이런 거고, 자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의 그 공식은 합 공식은 뭐냐 이건데 사실 우리가 벌써 배운 게 한번 생각해봐. 얘랑 얘 더한 거랑 이 뒤에 거랑 이 바로 직전 더한 거랑 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로 해줘야지. 합이 어때요? 합이 어떻냐고. 왜 말을 못해 얘들아.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A라고 하고 이거를 뭐 AN이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 더한 게 있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몇 칸을 가더라도 여기 칸수랑 여기 칸수가 같으면 얘 둘이 더하면 이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합이 일정하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랑 얘 가지고 그냥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이 n항까지의 합의 제일 중간, 등차 중항 아니겠어요? 걔를 몇 개 더한 거랑 똑같냐면 얘 둘의 저 중간에 있는 항을 아까 기억나? n개잖아 지금, 그지? 그럼 여기다 뭐 곱하면 되겠어? 항의 개수 n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냥 그거예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더하면 계속 똑같으니까 걔를 평균 내면 제일 중간에 있는 항의 값이랑 똑같겠고, 그거를 n개 더한 것이 1항부터 n개의 항의 합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름이 등차 중항인 거고, 거기에다가 n을 곱하는데 얘는 뭐의 개수? 뭐의 개수? 항의 개수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냥 n이라고 외우면 안 돼요. 항의 개수가 앞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숫자면 안 헷갈리겠지만 여기가 여러분 n 플러스 2여 봐봐.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돼. 항이 n 플러스 2개라서. 그래서 n이라 외우면 안 되고 항의 개수라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그럼 여기서 요 친구 있죠? 요만큼 빨리 동그라미 해봐. 요만큼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야? 네 글자. 야스. 자, 요만큼이 여러분 등차 중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 n이요. n항까지의 합이니까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제일 앞에 있는 항이고 l이 지금 마지막 항이거든요. 끝이에요.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그럼 다 돼. 자, 근데 여기서 또 초보자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거든요. 근데 알긴 알아야 돼요. 이 공식을.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아는 이유가 여기서 A1은 A고 AN은 A 플러스 N마 1의 D잖아요. 그래서 A 둘이 더해서 2A가 된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사실. 요거를 그냥 요거로 바꿔가지고 그냥 둘이 더해서 초보자들은 이 공식을 다 그냥 외워서 풀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이렇게 외우거든. 근데 나중에 알긴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저렇게 공식 외워서 하지 말고 그냥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등차 수열 합 공식은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하러 가볼게요. 이제 1번부터 갑니다요. 이제 설명 조금 이만큼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나요. 등차 수열 완전 끝.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 자, 우리가 등차 수열 이제 합 제대로 가볼게요. 수열 재밌지 않나? 삼각함수보다 낫지 않나? 막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등차 나오지, 등비 나오지, 그 다음에 시그마 나오지, 수열 끝.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뭐 종류가 엄청 많잖아, 않잖아. 그래. 자, 일단은 자 문제가 뭐예요? 1번에 두 번째 항 알고 있고 10번째 항 알고 있는데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 구하래요. 아, 그럼 좀 아쉽게도 자,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알면 사실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지금 S10 구하라는 거잖아. 1항부터 10항까지. 그러면 2분의 A1 더하기 A10 거기에 항의 개수 10 곱하면 이제 끝나는 거라서 사실 얘는 얼마인지 알려줬잖아, 대놓고. 그러면 얘만 찾으면 되긴 하거든요. 자, 근데 어차피 우리 할 수 있잖아. 10항이랑 2항이면 서연아 몇 D를 알 수 있어? 근데 8은 뭐야? 8D를 알 수 있고 21에서 5를 빼면 여러분 16이잖아요. 그러면 공차가 2거든요. 2. 그러면 수야 A2가 오면 A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게 3이고요. 그 다음에 10항이 21이니까요. 3과 21의 평균 곱하기 10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얘 둘이 알면은 민정씨 몇 D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암산으로도 되죠. 5D가 10이니까 아 공차는 2구나 하고 일단 넘어가. 몇 항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게 160이래. 그러면 여기는 항분호를 모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an 곱하기 얼마 해야 되게? 맞아요. n개라서 여기가 n개인 거 확인하고 여러분 이거 n 적어야 돼요. 자, 이제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모르는 거니까 얘랑 얘를 이제 구할 건데 지금 D는 구했어. 그럼 요마가 A에다가 1D 더한 게 여러분 9지 않습니까? 그럼 A는 7이네요. A는 7. 자, 그리고 A에는 어떻게 하면 돼? 뭐 더하기? 7 더하기 n-1에 D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여기는 그냥 연산하는 거 가야 돼. 근데 지금 이것도 여러분 비효율적인 게 우리 사실 그 AN 바로 구하는 거 연습했잖아요. 그죠? 요 AN은 몇 N으로 시작한다고요? 2N으로 시작한다고요. 자, 그리고 2 넣으면 9 나와야 되거든요. 2 넣으면 4고요. 9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얼마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지 말고 어차피 일반항은 얘니까 A가 7이라고 했으니까 7 맞아요? 네. 1 넣어도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 더하면 여기다 7을 더하면 2n 플러스 12 나누기 2 곱하기 n 160. 그러면 2로 약분 n 플러스 6 n이 160.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AN은 1차식이고 SN은 2차식이 만들어져요. 항상 등차수열 항상. 근데 이 n이 여러분 만약에 여기 n 앞에 이게 공차라고 그랬잖아. 공차. 그리고 여기는 어떤 상수 n에 대한 1차식 항상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으면은 등차수열인데 1차식이면 등차수열. 그리고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얘도 여러분 등차수열 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그 SN 공식이 2분의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n이었거든요. 얘가 몇 n으로 시작한다고요? 여기서 dn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잘 봐봐. dn이랑 n이랑 곱해지면 n제곱 되죠. 근데 d 밑에 누구도 있죠? 2도 있죠. 개수를 봐봐. 개수. 2가 있고 dn이 있는데 n을 곱하면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n제곱의 개수는 항상 요거의 절반이야. 항상. 공식이 생긴 게 그렇잖아. 다시 an이 dn에다가 뭐식이 더한 거고 sn은 2분의 숫자에 an 더하고 거기다가 항의 개수 n 곱하면 항상 2분의 d가 나오고 n이 제곱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샬라샬라 여기 상수항 부분에 n 곱한 걸로 이렇게 항상 끝나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알면 뭐가 좋냐면 얘 알면 여기 개수가 바로 나오잖아. 일단 규칙이 항상 있다고. 그래서 얘의 절반이 얘거든요. 얘의 절반이 얘. 봐봐. AN이 얘잖아. SN은 1n제곱으로 시작해. 무조건. 그리고 A1이랑 여러분 S1이랑 똑같거든? 왜냐면 얘는 1항부터 1항까지 더한 거니까 그냥 A1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여러분 1 넣으면 얘가 얼마야? 7이지. 그러면 얘도 1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그러면 1에 얼마가 부족하죠? 이렇게 하면 SN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 외워야 되는 거 맞거든?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 이거 안 하고 얘가 160이다 해서 끝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줄 알면. 그러니까 지금은 너네가 몰라도 이게 시험 기간이라 생각해봐. 너네가 이제 중간고사에 만약에 기말고사에 이걸 시험 쳐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AN 밑에
SN 바로 구해서 이렇게 푸는 거랑 차이가 이제 크겠죠. 그러니까 결론에 나중에는 여러분 어차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한 거죠. 이 공식에 대입해서 n을 찾는 것과 an을 알면 sn을 구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바로 설명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외울 게 많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648로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 그냥 7번만 보면 돼요. 648로 봐봐. 새로운 거 설명 안 하고 설명은 다 했는데 이제 조금 외워야 되니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 5번 항이랑 13항 더했으니까 얘는 평균이 9잖아요. 9항 몇 배? 그쵸? 두 개니까 2배 괜찮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이항시키면 그냥 A9가 0이라는 거를 일부러 지금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A9 두 개로 바꾼 겁니다. 자, 다음에 A9가 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S18이 뭐 그렇대 2분의 9래. 근데 요거 두 개 가지고 지금 A15를 찾으래. 그럼 지금 알고 있는 게 AN에 관련된 식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SN에 관련된 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립하는 방법밖에 없네 얘는. 너무 별론데? 자, 일단은 얘가 여러분 그 일반항을 잡을 때 공차를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공차를 몰라요. 그럼 D라고 잡을게요. N 붙일게요. 자, 그리고 9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9를 집어넣으면 9D예요. 근데 0이 나오려면은 뭐를 빼면 될까요? 마이너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모르니까 잡은 거야. 공차를 D로. 자, 그러면 얘는 벌써 써먹었어. 그럼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S18을 이제 첫 번째 방법은 S18 공식 2분의 A1 더하기 A18 곱하기 18 그게 2분의 9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방법. 제일 초보자. 그냥 공식으로 다 끝까지 하는 거.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풀려면 그러면 A1은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8D 그리고 A18은 여기다 18 넣으면 9D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D 되고 요 9니까 9D가 이거라서 D는 2분의 1이구나 해서 지금 그 D를 찾은 거죠. 그럼 여기 일반항도 나온 거고 요게 첫 번째 방법인데 조금만 이제 연습을 하면 자 SN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n제곱 붙고요. 여기는 상수인데 거기다 n 붙이면 되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처음 배워서. 근데 여기가 여러분 d면은 항상 여기는 뭐라고요? 항상 2분의 d요. 그리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8d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8d가 나와야 되거든. 분수 나와서 짜증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여기가 17d인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8d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SN을 구했잖아. 어쨌든 식이지만 거기다가 뭐 넣으면 돼? 18을 넣잖아? 그러면 얘처럼 D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문자가 들어가는 문제를 내가 골라버려가지고 지저분하게 됐는데 이게 숫자였으면 엄청 빨리 끝나는 건데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둘 다 결론적으로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여긴 또 쉽지. 그러면 2번 하고 오케이. 그럼 일단 2번까지 완벽하게 풀이할게. 2번. 샤 개념 익힘 2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등차 수열이고 항이 몇 개인지만 여러분 잘 보면 되거든요. 안에 것만 보면 안 되고요.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를 보셔야 돼요. 항이 서연씨 항이 몇 개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라고 얘기해야 돼. 어떻게 알아? 아니 얘가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24개인지 어떻게 알아?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1부터 n까지가 있고 두 개가 더 있잖아. n 플러스 1? 그래. 자, 여러분 이게 n 플러스 2개인 거야. n 플러스 2개. 자, 근데 합인데 등차 수열 합이잖아요, 지금. 등차 수열 합.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났냐면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그게 그냥 120이라는 소리야. 자, 평균. 자, 지우야. 평균이 얼마가 되죠? 그게 항의 개수. 끝. 이게 그냥 등차 수열 합 공식이라니까. 등차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 그래서 등차 중앙이 지금 숫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숫자 쓰면 되는 거야. 그게 120. 그럼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냥 이게 10이고 n이 8이었던 것이죠. 즉 안에는 8개가 있었던 거고요. 8개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얘가 수야 이거 몇 항이게? 그쵸. 얘는 여러분 10항으로 바라봐셔야 돼요. 제 10항. 저 안에 있는 숫자는 그냥 안에 있는 것끼리 8개라는 거고,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2였으니까 이게 8을 넣으면, n은 8인데 8을 넣으면 10개인 거니까 얘는 10항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1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왜냐면 공차까지 구해야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차를 구하려면은 몇 D를 알고 있는 거죠? 그쵸. 10과 1은 9 차이 나니까 9D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9D가 36이니까 D는 4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는 완전 필수 문제거든요. 그냥 엄청 자주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651번만 여러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1. 평균 곱하기 전체 항의 개수가 851 등차 수열일 때만. 등차 수열 합 초반부까지. 등차 수열의 합. 봐봐, 다인이랑 서인이 숙제할 때도 이거 그 파트마다 맨 뒤에 한 회차씩만 빼고 풀어. 알겠죠? 일단 진도 맞춰서 풀어야 되니까. 다 내가 쓰긴 힘드니까. 뭔 말인지 알죠? 응. 소단원 하나당 한 회차만 빼고 진도 맞춰서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 일단은 지금 마쳐야 되니까 개념 마플 교과서는 아까 조화수열 그거 빼고 우리 금요일이잖아 그치 다음 수업이 조화수열 빼고 323까지고요 다푼에는 회차마다 여러분 하나만 빼더라도 진도 맞춰서 끝까지 다 해오셔야 돼요 금요일까지 하고 다인이랑 서연이랑 수요일 몇 시에 올 수 있어? 빨리 오면? 왜? 여행? 아 너 결석이 이때였나? 언제부터 언제야? 여행? 안녕. 그럼 우리 수업도 결석하는 게 이때인가? 알겠어 일단. 알겠어. 수고했어요. 안녕. 민들 이제 결석할 일 없지? 오케이. 네. 네, 어서 오십시오.